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실기 2022년 제2회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1번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국소배기 장치 후드 선정 시의 고려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후드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죠?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할 것. 두 번째,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보호할 것. 세 번째, 추천된 설계 사양을 사용할 것. 네 번째,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 것. 또는 다섯 번째는 후드 설계 시에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 요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후드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할 것,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보호할 것, 추천된 설계 사양을 사용할 것,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 것, 후드 설계 시에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 것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드의 형식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후드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작업 특성상 유해 물질의 외부에 설치한 후드다라고 했고요. 외부의 오염물질까지 흡인하도록 설계한 후드의 형태를 말합니다. 송풍기의 규격이 커지고 외부의 물질을 흡입하려다 보니 규격이 커지고 설치나 운전 비용도 많이 들고 외부 난기류 영향이 클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그죠? 바로 외부에 설치하는 외부식 후드 또는 포집형 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주 나오죠, 그죠? 표준 공기가 흐르는 덕트의 직경이 150mm이며 덕트의 직경이 주어졌습니다. 레이놀즈 수가 주어졌다, 그죠? 레이놀즈 수가 2만이다 주어졌고요. 덕트 내 유속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20도씨 1기압 기준에 요거는 이 온도와 압력에서의 점성 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요거를 따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성 계수가 주어졌고요. 단위가 포화제다라고 주어졌는 거 주의해야 합니다. 공기의 밀도는 1.2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는 두 개의 공식이 있었어요. 그죠? 레이놀즈 수는요. 네. 뭐였습니까? 우리가 점성계수분의 점성계수일 때는 로 VD가 됐고 동점성계수, 동이 붙었으니까 위에는 VD만 들어가자. 이렇게 기억했죠? 근데 현재는 점성계수 주어져서 요 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점성계수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 단위입니다. 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는 10포화즈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미터 세크로 고칠 땐 10배가 커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아, 포화즈로는 10포화즈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혼돈되시면 비례식 세우시면 돼요. 10포화즈가 1kg per 미터 세크입니다. 그러면 10대 1이죠. 10대 1은 현재 1.670 곱하기 10의 4승대 얼만가 이렇게 세워보시면 돼요. 혼돈되시면요.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바꾸니까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공기 밀도는 1.2다라고 주어졌고, 자, 근데 지금 요거를 레이놀즈 수가 주어졌고 요 V를 계산하라 했으니까요. 자, V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계수는 1은 곱하나만 하니까요. 로 VD가 됩니다. 요것만 남기고 넘길게요. V는 하면 로 곱하기 D분의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계수가 되겠습니다. 밀도는 현재 1.2다 주어졌고요. 직경이 150mm인데 요거를 미터의 단위로 바꿔야죠. 앞으로 색감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150mm니까요. 0.15가 되죠. 또는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 2만이다 했고요. 점성계수가 1.670 곱하기 요거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고치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86 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죠. 작업 환경 측정의 예비조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측정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측정 계획서에서 시행하는 내용 3가지, 그저 포함해야 하는 내용 또는 측정 계획서에서 시행해야 하는 내용 3가지를 적어보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 측정 계획서에는요,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의 주요 공정 도식, 주요 공정 도식이라고 짧게 적으시고요. 기억이 난다면 반복하시면서 원재료 투입에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주요 공정 도식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해당 공정별 작업 내용 및 화학물질 사용 실태, 그 밖에 작업 방법, 운전 조건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가장 짧게 적으면 이것만 적으셔도 되는데요. 기억이 나신다면 작업 방법과 운전 조건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측정 대상 공정, 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발생 주기, 측정 대상 공정의 종사 근로자 현황이죠. 공정, 유해인자 및 발생 주기, 종사 근로자 현황 짧게 이 정도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유해인자별 측정 방법 및 측정 소요 기간 등 작업 환경 측정에 필요한 사항,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위주로 짧게 정리해서 적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죠? 단골로 잘 나옵니다. 현재 총 흡음량이 1,504빈인 작업장에 흡음물질을 첨가하여 2,004빈을 더할 때 예측되는 실내 소음 저감량을 계산하라. NR을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실내 소음 저감량 NR은요. NR 공식을 떠올리면서 적어볼게요. 10 곱하기 로그 기준이었다. 그죠? 흡음 처리 전에 흡음력, 그 다음에 흡음 처리 후에 흡음력,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흡음 처리하기 전은 1,504빈인데 흡음 처리 후에는 1,500에다가 더했다라고 했으니까 2,000만큼 흡음력이 더해진 겁니다. 계산하시면 3.68이고요. 소음의 저감량이니까 데시벨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왔죠. 그죠? 별표 3개라 그랬습니다. 자, 21도시 1기압의 작업장에서 MEK 분자량 72.1, 비중 0.8059, 톨루에는 분자량이 92.13에 비중이 0.866입니다. 매시간당 2리터가 발생되고 있으며 작업장의 MEK TLV는 200, 농도는 160, 톨루에는 100에 80이다. 그죠? 이때 첫 번째 각각의 노출 지수를 구하고 노출 기준을 평가하라 했고요. 전체 환기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라. 그죠? 요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노출 지수를 계산하겠습니다. 이 I는 하면요. 자, 밑에는 TLV잖아요. 그죠? 지금, 두 개가, MEK는 TLV가 200이고요. 분해, 작업장에 발생되고 있는 건 160이죠. 플러스 톨루에는 TLV가 100인데요. 작업장에는 80만큼 발생됩니다. 요걸 계산하면 일단 이 I를 계산할 수 있다. 그죠? 1.6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노출 기준을 어땠다? 이 I가 1보다 현재 크죠? 그러니까 노출 기준을 어떠했다? 초과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기장치는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1번은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물질이 상가작용을 할 때 전체 환기량을 계산하라. MEK 안정계수는 3이고 톨루에는 5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상가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전체 환기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MEK의 환기량 플러스 톨루엔의 환기량 두 개를 더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MEK의, 그죠? MEK 환기량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넘겨서 우리 수치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전체 환기량. 현재 앞에서 21도씨 1기압이다 라고 했다. 그죠? MEK는요, 분자량이 72.1이고 현재 TLV가 100ppm이다 라고 했고, 21도씨 1기압이니까요. 24.45는 5도씨 1기압 기준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21도씨 1기압일 때는 24.1이 되죠. 그죠? 그래서 24.1 곱하기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2리터가 발생된다라고 했으니까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기 위해선 비중을 곱해줬죠. 0.805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계수는 3이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10의 6승, 그죠? 왜냐면 이게 ppm 단위니까 ppm을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 곱해줬고요. 자, 미니트로 고치기 위하여 나누기 6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6에 나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톨루엔을 계산하겠습니다. Q는 하시고 톨루엔의 분자량 92.13이었다. 그죠? 곱하기 TLV는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MEK는 분자량, TLV가 200이었네요. 그죠? 제가 잘못 대입했습니다. 자, 분해. 역시나 21도씨 1기압이니까요. 기체 1몰의 부피 24.1 곱하기 2리터가 시간당 2리터 발생된다 했으니까요.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하여 2 곱하기 비중이죠. 그죠? 0.866을 대입했고요. MEK 안정계수는 5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ppm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 곱해주고요. 미니트로 바꾸기 위하여 나누기죠. 그죠? 나누기 60 이렇게 계산하면 377.56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나옵니다. 두 물질이 상가작용을 한다는 건 독성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환기량은요. 환기량 1번 더하기 환기량 2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512.10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작업환경 관리 대책 중에서 작업환경 개선의 공학적인 대책 3가지. 그죠? 우리가 공학적인 대책은 대치나 대체, 격리, 환기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환기량을 계산할 때 다음의 경우에 적합한 안정계수 K의 값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작업장 내 공기혼합이 원활할 때 안정계수는 1이다. 그죠? 공기혼합이 보통일 때는 2고 공기혼합이 불완전한 경우는 3이었죠. 그래서 K는 1, 2,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그죠? 실기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벤젠 1리터가 공기 중으로 모두 증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벤젠 증기의 용량을 계산해보라. 지금 단위만 잘 보셔도 돼요. 리터를 계산하라. 그죠? 벤젠이 액체의 벤젠 1리터가 공기 중에 다 증발했을 때 공기 중에서 차지하는 용량을 계산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 리터를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주어진 거. 벤젠의 분자량이 78.11g이에요. 벤젠의 분자량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는 1리터가 증발했다라고 했는데요. 리터 곱하기 앞에서도 비중을 하니까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킬로그램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램 단위니까요. 킬로그램으로 같은 그램 단위로 바꿔볼게요. 다시 말하면 1리터에다가 비중을 0.879죠. 879입니다. 그죠?
이렇게 곱하면 이게 킬로그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램으로 바꿔주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1000을 하면 이게 그램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1 곱하기 0.879 곱하기 1000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1000 곱하기 0.879 하면 1리터가 그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곱하기 그램은 약분되고 이제 단위가 하나도 없는데요. 리터를 구하라 했으니까 리터를 곱해줘야 돼요. 근데 뭐가 있냐면 25도씨 일기압일 때 우리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4.45리터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램이 기체로 바뀔 때 부피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뜻하겠죠. 계산하면 275.14리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입자상 물질의 측정 방법 중에서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2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입자상 물질의 크기는요, 채로 걸러내는 거, 체 분석. 그러면은 작은 크기, 큰 크기 골라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측정하면 가장 정확하게 입자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관성 충돌. 충돌하면요, 크기가 크고 작은 게 이렇게 충돌했을 때, 이게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알아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현미경 측정법, 체 분석법, 관성 충돌법, 이 중에서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인데요. 앞에서 나왔죠. 유해 가스를 처리하는 원리에 따라 방법을 3가지로 구분하시오. 가스를 흡수할 수도 있고, 흡착할 수도 있고, 가스를 태워서 없애는 연소도 있다. 그죠? 흡수법, 흡착법, 연소법.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죠? 제순환 공기의 CO2 농도가 650이다. 제순환 공기 CR이고요. 극기 중에 CO2 농도 450이다. CS가 되겠다. 그죠? 극기 중에 외부 공기의 포함량을 계산하라. CO를 계산하라. 라는 게, 포함량이니까요. %QA를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외부 공기 CO2 농도 CO는 30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공식 이거 떠오르셔야 된다. 그죠? 많이 했잖아요. 자, 외부 공기 포함량 %는 뭐였습니까? CR-CO CR-CS 곱하기 100을 해서 % 나타냈다. 그죠? CR은 제순환 공기죠. 650ppm 마이너스 CO는 외부 공기죠. 300이고요. 네. CR 650 마이너스 극기의 CO2 농도 45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57.14 단위는 %가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소수라시오니까요. 잘 못 적으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소음계 첨강 보정 회로에서 A 특성을 설명하시오. 그죠? 이렇게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40폰의 등 첨감 곡선에 가깝게 주파수를 보정한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A 특성은 40폰의 등 첨감 곡선에 가깝게 주파수를 보정한 것이고요. 인간의 첨감에 가장 가까운 측정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게 A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저 별표 3개짜리 단골이죠. 이런 거는 뭐 점수를 주려고 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건구 온도가 28, 자연 습구는 20, 흑구 온도 30도실 때 옥내 습구 온도 지수와 그 다음에 옥외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장소의 습구 온도 지수를 계산하라. 그죠? 일단 옥내부터 계산할게요. 옥내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죠. 옥내는 태양이 없으니까 건구 온도 사라진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가 20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30 하시면 23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옥에는요, 태양이 있으니까 건구 온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0.7 곱하기 자연 습도 온도 플러스 0.2 곱하기 흑구 온도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가 공식이었습니다. 0.7 곱하기 20이고요. 0.2 곱하기 30, 0.1 곱하기 건구 온도 28도씨 하니까 22.80도씨. 22.8이 나왔으면 정답을 적으실 때는 소수 첫째 자리잖아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해야 되니까 0을 붙여서 22.8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피로의 생리학적 원인, 그죠? 우리가 전신 피로의 원인은요, 자, 첫 번째, 이거 외우기 쉽겠어요. 작업 강도의 증가, 일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피로 물질이죠. 혈중 젖산 농도의 증가, 그죠? 젖산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피로 물질이 나오고요. 세 번째, 혈중 포도당의 저하, 그죠? 당 떨어지면 피곤하다 하잖아요, 그죠? 가장 큰 원인이죠. 그 이외에 산소 공급 부족, 근육 내 글리코겐 양의 감소도 원인이 됩니다. 작업 강도의 증가, 혈중 젖산 농도의 증가, 혈중 포도당 농도 저하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단골로 나왔죠, 그죠? 시류의 채취 방법 중에서 여과 포집에 기여하는 6가지 기전 또는 여과 포집 원리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차단 또는 간섭, 관성 충돌, 확산, 중력 침강, 정전기 침강, 체질까지, 그죠? 6가지죠. 자, 이거 이제 뭐 충분히, 그죠? 앞에서부터 기출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적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 별표 2개에서 3개, 그죠? 법규 내용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보기는 작업환경 측정 시 시류 채취 근로자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몇 명에 대하여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어떤 방법,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의 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명당, 그죠?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측정합니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몇 명? 20명을 초과할 때는 최대, 아니죠. 100명을 초과할 때였죠. 그죠? 100명을 초과할 때는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를 몇 명으로?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최고 노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할 때는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합니다.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는 20명, 20명으로 조정한다. 그죠? 자, 이렇게 괄호 비웠을 때 대비해서 암기하시고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법규 내용인데 잘 안 나왔거든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에서 분진의 종류 7가지를 적어라. 그죠?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분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잘 아는 거요. 성면암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용접흉, 유리섬유, 그죠? 성면, 용접흉, 유리섬유.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기 쉬운 게 목재 분진, 면 분진 하면 7가지를 다 적으라고 나왔다. 그죠? 종류를 많이 적었네요. 성면, 용접흉, 유리섬유 하시고요. 목재, 면, 곡물, 광물성 분진까지 7가지네요. 그죠? 목재, 면,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광물성 분진은 뭐 이제 광물에서 나오는 거, 그죠? 그 발생되는 분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전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2회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2022년 2회 기출문제 풀었는데요. 새롭게 보이는 문제 뭐 한두 문제 빼고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새롭게 기출된 내용보다는 자주 봤던 문제를 정확히 공부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